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때로는 황홀했던 기억 하나를 풀어보려 합니다. 60대 후반 여성 호텔 지배인과의 운명적인 만남,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음모와 반전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재석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직장에서 권고사직 후 찾아온 무료함은 견디기 힘들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 젊은 시절부터 한 우물만 파며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지난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권고사직이라는 단어는 해방감을 주기도 했지만 동시에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으로 다가왔다.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할까?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던 그때 문득 한 가지 결심이 섰다. 새로운 활력을 찾아 호텔 경비원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기로 한 것이다. 여러분, 50대라는 나이에 무슨 로맨스냐 하시겠지만 제 삶에 다시 불꽃이 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곳 호텔에서 매일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셀 수 없이 다양한 사연들을 겪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극적이고 충격적인 만남이 바로 이제부터 시작될 이야기입니다. 재석에게 있어 평범하고 단조롭던 일상의 한 줄기 번개처럼 그녀가 나타났다. 늦은 밤 11시 적막감마저 감도는 호텔 로비. 은은한 간접 조명 아래로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정장을 입고 나타난 그녀의 모습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와, 재석은 무의식 중에 감탄사를 내뱉었다. 백발이 성성한 머리칼마저 우아하고 고혹적으로 느껴지는 60대 후반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압도적인 아우라. 그녀는 바로 서진, 이 호텔의 총지배인이었다.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서진은 나지막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걸어왔다. 오늘 야간 근무이신가요? 수고 많으십니다. 그 한마디에 재석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 음성 속에 담긴 깊은 위엄과 동시에 묘한 쓸쓸함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았다. 네, 감사합니다. 어색하게 대답하는 재석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엔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바로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삶의 모든 시계 바늘이 그녀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것은 매일 밤이 기다려졌습니다. 재석에게 서진 지배인과의 짧은 만남은 간절한 기다림이 되었다. 그녀는 늘 친절하고 따뜻했지만 그 깊은 눈빛 속에는 쉬이 헤아릴 수 없는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다. 지배인님은 왜 늘 그렇게 슬픈 표정을 지으실까? 재석이 그런 의문을 품고 있던 그런 어느 날 밤 호텔에 사건이 터졌다. 긴급 상황. 귀중품 도난 사건 발생. CCTV 영상을 분석하던 중 재석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범행 시간대의 동선이 너무나도 정확했다. 마치 호텔 내부 구조를 훤히 꿰뚫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이건 분명 내부 소행이야. 저는 그때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보안 책임자로서 조사를 맡게 된 재석에게 서진 지배인은 전폭적인 신뢰를 보였다. 함께 사건을 해결해 나가면서 두 사람 사이엔 더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었다. 밤늦게까지 함께 일하며 나눈 진솔한 대화들, 서로를 향한 따뜻한 눈빛. 재석에게는 마치 꿈만 같은 시간이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될 줄이야. 하지만 여러분, 달콤함 속에 불길한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로맨스는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호텔 내부에서는 수상한 소문들이 파도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했고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갈수록 차갑게 변해갔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 이사. 서진 지배인의 오빠이자 호텔의 실질적인 소유주였던 그는
두 사람의 관계를 노골적으로 반대했다. 저 늙은 경비원이 감히 우리 서진이에게! 재석은 최 이사와 마주칠 때마다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눈빛엔 형제를 향한 정이라기엔 너무나 이상한 집착이 서려 있었다. 마치 그녀의 모든 것을 소유하려는 듯한 광기 어린 소유욕이었다. 저는 그때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뭔가 형제간의 정이라기엔 너무 기이한 집착이야.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풍겨오는 설명할 수 없는 위험함을 느꼈다. 이 호텔, 그리고 서진 지배인에게 뭔가 커다란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말이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그날 밤이 찾아왔습니다. 서진 지배인이 재석을 그녀의 개인 서재로 불렀다. 고풍스러운 가구와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오래된 책들로 가득한 그곳은 공기마저 무겁게 느껴지는 공간이었다. 재석 씨, 서진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제가 보여드릴 것이 있어요. 떨리는 손으로 낡은 사진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재석에게 내밀었다. 그 순간 저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서진과 한 남자가 다정하게 어깨를 맞대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런데 그 남자의 모습은 이것은 재석과 너무나도 흡사했다. 마치 거울을 보는 듯한 소름 끼칠 정도의 닮음이었다. 재석 씨, 사실 제게는 오랫동안 감춰왔던 과거가 있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다. 그녀의 다음 말이 재석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줄은 그때는 몰랐다. 그 사람은 제 첫사랑이었어요. 그리고 당신과 똑 닮은 얼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간 호텔 전체에 정전이 일어났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들려온 것은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였다. 쿵, 쿵, 쿵. 서진이 재석의 팔을 붙잡으며 속삭였다. 재석 씨, 우리가 위험해요. 여러분, 이때부터 정말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어둠 속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서진이 말했다. 사진 속 남자는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그 순간 재석에게는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는 머리가 하얘지며 벽에 기대섰다. 아버지라고요. 그럼 지배인님은? 네. 서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숨을 고르고 있었다. 사실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저는 당신의 어머니입니다. 쾅! 재석의 다리에서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다. 청천벽력 같은 사실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저는 그 순간을 상상해보려 해도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출생의 비밀이 이렇게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이토록 극적으로 드러날 줄이야.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나무 상자에서 낡은 아기 옷 한 벌을 꺼내 내밀었다. 이 옷 기억나나요? 당신이 3살 때 즐겨 입던 것이에요. 달고 달아 색이 바랐지만 재석에게는 묘한 기시감이 들었다. 한눈에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알 수 없었던 내 출생의 비밀이 이렇게. 재석의 목소리가 메말라 버렸다. 50여 년 동안 품고 살았던 의문이 한순간에 모든 것이 뒤바뀌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왜 재석의 목소리가 절망적으로 떨렸다. 저를 버리셨던 거죠? 그때 서진의 눈에서 분노와 슬픔의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버린 게 아니에요. 최 이사의 음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녀가 털어놓기 시작한 진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최 이사는 재석의 아버지와 이복 남동생 관계였다. 그의 아버지는 바로 이 호텔의 창업주였고 재석의 아버지와 서진은 부부로서 경영에 참여 중이었던 거였다.
창업주는 재석의 아버지에게 호텔 지분의 40%를, 저에게는 35%를 상속하려 했어요. 최 이사는 겨우 25%였죠. 서진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다. 엄밀히 말하면 재석의 아버지는 창업주의 첫째 아들이었고 서진은 며느리였던 겁니다. 최 이사는 자신이 받을 상속 지분이 가장 적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그 후부터 끝없는 탐욕과 복수심에 불타올랐던 것이다. 그래서 서진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그래서 그 악마는 당신의 아버지를 독살했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 창밖에서 번개가 번쩍였다. 마치 하늘도 이 끔찍한 진실에 분노하는 것처럼 말이다. 최 이사의 계략은 상상 이상으로 치밀하고 잔혹했습니다. 그는 재석의 아버지를 살해한 후 서진마저 완전히 통제하기 위한 더욱 악랄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사실은 서진이 머리를 감싸며 고통스러워했다. 제가 당한 교통사고도 우연이 아니었어요. 최 이사는 서진을 고의적으로 교통사고에 노출시켜 뇌 손상을 유발, 기억상실증을 겪게 만들었던 것이다. 사고 이후 제 기억은 조각조각 사라졌어요. 특히 당신과 당신 아버지에 관한 모든 기억이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지워버린 것처럼.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그 이후였습니다. 그는 서진에게 특정 신경 안정제를 꾸준히 투여하며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지 못하게 막았던 것이다. 매일 내가 먹던 약,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것도 최 이사가 조작한 거였어요. 기억 회복을 방해하는 성분이 들어있었죠. 재석의 혈관에 분노가 끓어올랐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심지어 서진이 재석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이 이 호텔 경비원으로 들어오게 된 것도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뭐라고요? 재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최 이사가 당신의 이력을 추적하고 당신이 이곳에 지원하도록 은밀하게 유도했던 거예요. 완벽한 감시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재석은 분노에 온몸이 떨렸다. 50년 동안 자신의 인생이 모두 조작되고 조종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그 악마 같은 놈이 내 인생 전체를 가지고 놀았다는 거군.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재석과 서진은 최 이사의 만행을 세상에 알리고 그의 모든 죄를 만천하에 드러내기로 굳게 결심했다. 하지만 상대는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었다. 최 이사는 호텔 내부에 자신의 수족들을 교묘하게 심어두었고 두 사람의 모든 행동을 24시간 감시하고 있었다. 조심해요, 어머니. 재석은 서재 곳곳을 세심하게 살펴보며 속삭였다. 저들이 우리 대화를 엿듣고 있을지도 몰라요. 과연 재석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서재 책장 뒤에서 최첨단 소형 도청 장치가 발견되었다. 이 정도일 줄이야. 서진은 경악했다. 정말로 완전히 감시당하고 있었네요. 위험한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비밀리에 작전을 짰다. 심야에 최 이사의 개인 사무실에 잠입하여 그의 범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단서들을 찾아내기로 한 것이다. 만약 발각된다면? 재석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그래도 해야 해요. 서진의 눈빛에 강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더 이상 그 악마의 소나기에서 놀아날 수는 없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의 심장 박동은 더욱 빨라졌습니다. 마침내 결전의 순간이 다가온 것이다. 자정, 호텔 최상층 최 이사 개인 사무실. 재석과 서진은 고양이처럼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섰다. 달빛만이 들어오는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숨소리조차 크게 들렸다. 저기에 금고가 있어요. 서진이 가리킨 곳에는 거대한 디지털 금고가 있었다.
재석이 금고 앞에 섰을 때 최 이사가 설정해둔 비밀번호가 바로 재석의 생년월일이었던 것입니다. B-, B-, 금고 문이 열렸다. 이것 봐요. 재석이 발견한 것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다. 바로 최 이사가 재석의 아버지와 서진의 호텔 지분을 불법적으로 가로챈 위조 서류들의 원본이었습니다. 이 서류들은 그가 서진의 기억을 조작하고 그녀의 재산을 강탈하려 했던 명백한 증거였다. 세상에, 서진이 숨을 헐떡였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들이 나왔다. 재석의 아버지에게 투여했던 시아나칼륨의 성분 분석 보고서, 매수된 의사의 진술서, 그리고 교통사고를 조작했다는 증거까지. 시아나칼륨. 재석의 손이 증거 서류를 쥐고 떨렸다. 이 악마가 정말로 아버지를 독살했군요. 이제 모든 걸 세상에 알릴 수 있어요. 서진의 목소리에 희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소리와 동시에 갑자기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다. 뭐라는 거야? 최 이사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눈빛엔 살기가 서려 있었다. 감히 내 사무실에 침입해! 최 이사가 분노로 소리쳤다. 하지만 재석과 서진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최 이사보다 한 수 앞서 있었던 것이다. 늦었어요, 최 이사. 재석이 당당하게 맞섰다.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했고 경찰에도 신고했습니다. 뭐라고? 그때 사무실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경찰들이 호텔로 몰려오고 있었다. 최 이사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증거 서류들을 빼앗으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복사되어 언론사에 전달된 후였다. 당신의 모든 죄악이 세상에 드러날 거예요. 서진이 용기 있게 외쳤다. 다음 날 긴급 기자회견장. 전국의 언론이 몰려든 가운데 서진은 떨리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최 이사의 범죄를 낱낱이 폭로했다. 여러분, 이것이 제 남편을 살해한 독극물 성분 보고서입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기자회견장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이것은 제 교통사고를 조작했다는 증거입니다.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최 이사는 용역 깡패들을 동원해 기자회견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려 했다. 저들 막아라! 절대 말이 둬선 안 돼! 최 이사가 발악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있었고 최 이사는 그 자리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될 순 없어! 나는 이 호텔의 주인이라고! 최 이사가 발악했지만 소용없었다. 수갑이 그의 손목을 감쌌다. 최 이사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체념이 뒤섞인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30년 동안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그의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이다. 재석의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모든 고통스러운 음모가 드디어 끝나고 진실이 승리하는 순간이었다. 아버지, 재석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편히 쉬세요. 원수를 갚았습니다.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으며 어머니와 아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50년 만에 찾은 가족의 재회였다. 최 이사가 체포된 후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의 기억은 전문 의료진의 도움과 재석의 꾸준한 보살핌 덕분에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했다.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아요. 서진이 놀라워했다. 신경 안정제 투여를 중단하자 그녀의 기억은 물밑에서 솟구치는 샘물처럼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재석을 보자마자 그녀는 그렁그렁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재석아, 우리 아들아,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지금까지 품고 있던 의문들이
모두 풀리는 순간이었다. 어머니, 정말 제 어머니시군요. 재석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실은 재석은 어릴 적 고아원에서 자라 친부모의 얼굴도 모른 채 살아왔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를 버린 것이 아니었다. 최 이사의 잔인한 계략으로 인해 아들을 잃어버리고 그 후 충격으로 기억마저 잃었던 것이다. 그동안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혼자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재석은 어머니를 끌어안으며 오열했다. 50년 동안 헤어져 있던 모자가 마침내 만나는 순간, 이보다 더 감동적인 재회가 또 있을까요? 믿기 힘든 충격적인 반전 앞에서 재석은 이제껏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하고 벅찬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과 외로움이 한순간에 치유되는 듯했다. 드디어 그의 고독했던 삶에 가족이라는 이름의 따뜻한 빛이 찾아든 것이다. 어머니와 아들은 합심하여 호텔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최 이사가 망쳐놓은 호텔의 명성을 회복시키고 투숙객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경비원이 아니에요. 재석은 뿌듯한 미소를 지었다. 정당한 상속자로 인정받은 재석은 어머니의 곁에서 호텔 경영을 돕는 든든한 아들이자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서 다시는 잃지 않을 소중한 인연들을 지켜나갈 것이다. 법원에서는 최 이사의 모든 재산이 원래 주인들에게 돌아갔다. 호텔의 75%를 차지하게 된 모자는 이제 당당한 호텔 경영진이 되었다. 그들이 함께 손을 맞잡고 호텔을 이끌어가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직원들도 진정한 주인을 모시게 되어 더욱 활기찬 모습을 보였고 투숙객들의 만족도도 급상승했다. 6개월 후 호텔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습니다. 재석과 서진 모자가 함께 운영하는 이 호텔은 이제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가족 호텔이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와 감동을 나누었다. 어머니, 이 모든 게 꿈만 같아요. 재석이 호텔 로비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니야, 재석아. 이건 우리가 만들어낸 현실이야. 서진이 아들의 어깨를 다독이며 답했다. 호텔 곳곳에는 두 사람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재석의 모습, 젊은 시절의 서진, 그리고 현재의 행복한 모습까지 마치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전시관 같았다. 투숙객들은 이 사진들을 보며 감동을 받았고 많은 이들이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여기 오면 정말 가족이 그리워져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실화라니 믿어지지 않아요. 저도 잃어버린 가족을 찾고 싶어집니다. 투숙객들의 후기는 연일 이어졌고 예약은 몇 달 전에 마감될 정도였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60대 후반 여성 호텔 지배인과의 드라마틱한 만남,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들. 재석의 삶은 이제야 비로소 완전해진 것 같았다. 황혼의 로맨스인 줄 알았더니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는 기적이었네요. 우리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호텔 옥상에서 바라본 도시의 야경이 유독 아름다웠습니다. 긴 방황의 끝에서 마침내 찾은 진정한 행복이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황홀한 청춘은 언제나 여러분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소중한 분들께 널리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건강하고 행복해지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서로를 더욱 사랑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늘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가족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